아니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럴 거면은 맥북 프로 16인치 왜 샀는지.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기 있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9년형 16인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인텔 CPU가 탑재된 모델일 텐데요. 인텔 CPU가 탑재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이 돌아갈 때 이륙하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할 정도로 팬 소리가 크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맥북 프로로 사무실에서 간단한 컷 편집 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팬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나봐요. 근데 저는 에어팟 프로를 끼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전혀 몰랐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 맥북 프로의 팬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되게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팬 소리가 정말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맥 스튜디오를 구매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이 팬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팬 소리가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제가 녹음하는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도 좀 그렇기도 하고, 물론 맥 스튜디오는 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요. 또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이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M1 Max를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제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자료들은 찾기 어려웠고, 그러면은 일단은 M1 Max를 비교하기 전에 M1부터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새로운 거 준비해왔죠. 자, 제가 저번 델 모니터 소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구해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구매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셔서 얼른 받아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M1 맥미니가 되겠습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는 램은 16기가, 그 다음에 하드는 1테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맥북 프로와 함께 비교하면서 일단 한번 M1 Max를 체험하기 전에 이 M1부터 한번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많이 활용하는 쪽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활용하는 쪽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영상 편집이 되겠죠. 주로 이제 파이널 컷에서 컷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커렉션, 컬러 그레이딩까지 이 정도에다가 효과로 이제 노이즈 리덕션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렌더링 뿐만 아니라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를 하기 전에 아주 빠르고 조용히 언박싱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뜯어봤으니까 얼른 설치하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맥미니를 설치했고, 여기는 원래 항상 있던 맥북 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스트하기 앞서 이 두 가지 맥의 사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7에 2.6기가 6코어가 되겠고요. 램은 32기가 DDR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AMD 라데온 프로 5300M 그리고 4기가 V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맥미니 같은 경우는 A코어 CPU와 A코어 GPU 그 다음에 16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드 같은 경우는 1테라로 동일한데 하드는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니터는 둘 다 4K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도 제가 완전히 똑같이 해놔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크기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해상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SSD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SSD 테스트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는데 둘 다 SSD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한 3000메가 언저리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M1이 조금 더 빠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니까 200메가 정도 쓰기 속도가 좀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읽기 속도도 한 200메가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뭐 둘 다 완전 빠른 편이라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요소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한번 시네벤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반복을 해야지 그래도 제일 비슷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할 때마다 좀 감소되는 추세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초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네벤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제 맥북 프로에서는 열심히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엄청나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의 반면에 맥미니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점검을 했을 때 맥미니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코어 수도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제게 6코어고 맥미니 같은 경우는 8코어인데 한 코어의 속도 자체도 맥북 프로는 2.6기가 그 다음에 맥미니는 3.2기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CPU 상으로는 맥미니가 훨씬 압도적이네요. 일단 맥미니는 시네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맥북 프로도 끝났습니다. 먼저 맥북 프로 인텔 코어 i7 6코어의 2.6기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5568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맥미니는 8코어의 3.2기가가 되겠는데 점수가 7747점이 되겠습니다. 무려 2200점이나 차이 나는데 뭐 압도했네요. 맥북 프로가 완전히 졌어요. 완벽하게 졌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널 컷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파이널 컷을 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작업 중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렌더링이 돌아가요. 렌더링이 돌아가서 최저컷 파일을 만들어내는데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일단 벌써 맥미니 같은 경우는 8%가 넘어가는 반면에 지금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3%거든요. 이 렌더링이 얼마나 빨리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미래 보기를 할 때 더 버벅이지 않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CPU 활성 상태랑 같이 또 비교를 해볼게요. 맥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CPU 활성 상태가 최저 50%에서 최대 100%로 모든 코어들이 잘 활발하게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 GPU 같은 경우는 50%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이제 46%, 47% 정도 되는데 4.3기가, 4.4기가 정도 차지를 하게 되네요. 자, 그의 반면에 이제 맥북도 확인해 보면은 맥북 같은 경우는 CPU 활성 상태가 60, 70% 정도로 해서 모든 코어들이 활성화가 100%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98%나 올라갑니다. 압도적이죠? 정말 큰 차이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에선 2.37기가 정도밖에 차지를 하진 않네요.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맥미니에서 일단 메모리를 더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같은 경우는 맥미니가 압도적으로 빨라서 작업 환경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렌더링은 잠깐 멈춰두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맥북 프로를 미리 보기에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막히는 거는 크게 없이 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갈 때 조금씩 끊기죠.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약간 버벅이는 모습이 보여요. 재생 일시정지 이런 게 조금 답답한 반면에 이제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일단 넘어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미리 보게 하는데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맥미니가 훨씬 좋네. 큰일 났네. 자, 미리 보기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트랜스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코드는 이제 프록시를 생성하거나 최적화된 미디어를 생성을 해서 편집을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프록시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나오는 그런 정말 저용량의 저화질의 가편집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적화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화질도 좋지만 그만큼 용량도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영상 원본 자체가 무거운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최적화된 미디어 생성을 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최적화된 미디어를 생성할 때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둘 다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시작하고 맥미니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U 같은 경우에는 맥미니가 93%로 거의 다 활성화가 된 상태이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56% 정도로 해서 전부 다 활성화된 건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GPU가 확실히 다르긴 한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96%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외장 모니터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GPU가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맥미니 같은 경우는 44%로 뭐 그렇게까지 과부하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지금 트랜스코딩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참 남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맥미니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맥북 프로가 참담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맥미니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번 렌더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렌더링 하기 전에 렌더링 조건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하던 모든 세팅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컬러 커렉션과 컬러 그레이딩 뭐 둘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게 들어가 있고 노이즈 리덕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예정인데 둘 다 똑같이 4K 화질로 출력을 하고 MP4 버전으로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MOV로 할까 하다가 이제 MOV로 하면은 50기가가 넘게 돼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MP4로 해서 둘 다 똑같이 5.02기가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출력을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타이머도 한번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타이머를 보시면은 23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23분이 지난 상태에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가 된 상황이고요. 맥미니 같은 경우는 20%가 됐거든요. 이건 좀 생각 외에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맥미니가 앞섰는데 이상하게 최종 렌더링에서는 현재 맥북 프로가 거의 한 2배 정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생성했던 뭐 최적화된 미디어라든지 렌더링한 파일들은 모두 다 삭제하고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또 신기한 점은 CPU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는 30% 그리고 이제 맥미니 같은 경우는 18% 정도 활성화가 된 상태인데 이제 그래픽 카드 GPU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가 96%, 그 다음에 맥미니가 68%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메모리도 한번 보면은 파이널 컷은 현재 맥북 프로에서는 거의 한 6기가 정도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맥미니 같은 경우는 9기가 아니 거의 10기가 10기가 정도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인데 M1의 파이널 컷 프로가 굉장히 최적화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이제 길어져가지고 좀 힘들어서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렌더링을 시작한 지 여기 보시면 45분, 4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75%가 되었고요. 맥미니 같은 경우는 40%가 되었습니다. 일단 렌더링 테스트는 한 요정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19년형 모델과 맥미니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맥 스튜디오를 주문하고 좀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좀 운이 좋게 맥미니를 한번 써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일단 맥미니는 제가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라는 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맥미니 같은 경우는 램을 최대 16기가까지 밖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파이널 컷만 해도 거의 한 10기가 정도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이 파이널 컷 프로만 돌아가고 있을 때만 해도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의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미니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인터넷 창을 띄워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16기가라는 램은 너무나 빨리 차지할 것 같아서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외라고 생각 들었던 점이 렌더링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 2배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맥미니는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적합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맥 스튜디오가 왔을 땐 또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가 오히려 더 기대되는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컷 편집과 자막 정도만 넣는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맥미니는 어떻게 보면 좀 차고 넘치는 스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굳이 맥 스튜디오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이 맥미니를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M1이 좋긴 좋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